뇌산소가. 친구가 찾아와 일의 성부를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속에서 소과의 초유를 얻었다. 소과는 전께를 보면 대감해상이지요. 큰 감해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감꾀의 상이잖아요. 왜냐면 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두 개에서 그래서 그 대감의 상이 있어요. 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험난함이거든요, 원래. 저쪽과 내가 합하여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때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초를 얻었다는 것은 음이며 사유인 양에 응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 일을 계획하는 때지만 사이에 구삼의 양이 있어서 저쪽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그는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나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여 일의 중도에 의지하는 바도 없이 마치 새가 날개에 몸을 맡겨 목적 없이 나는 것 같은 것이다. 새는 밤이 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날개를 실 곳도 없고 음식도 없어져 곤란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비조이용 나는 새이니 흉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남에게 맡겨 일을 이루고자 하고 예상에 벗어나 당황할 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본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명치 18년 7월 나는 피서로 이향보온천으로 갔다. 이따금 동경에 친한 친구가 내 여인숙을 찾아오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래하는 일이지만 이 직업은 유신이고 대단히 위축되었다. 요즘 조금은 동업자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번창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날마다 한탄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 나는 내가 하는 노래도 황실의 어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상신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선생은 신역의 정통 어전회의만 연회죠. 어전회의. 어전의 연회. 연회. 네, 여기는 선생은 신역에 정통하다고 들었으니 내 청원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를 점쳐보고 싶다 해서 소과의 이유를 얻었다. 소과께는 오효에 양효가 없죠. 그렇죠? 음효죠. 오효에게 양효가 없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금 귀하의 일은 옛날 충성된 신하가 그 임금이나 고관의 비리를 간하고자 할 때 이것을 직언으로 하면 주군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되고 간하지 않으면 불충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거나 또는 못된 임금을 만나면 임금의 뜻에 거역한다고 하여 몸을 해하거나 가문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나 시, 부 등을 써서 풍간의 수단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시경이고 보면 이 사서삼경 이 양반이 아주 유식했죠. 또 이 노래에는 우의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한마디로 천마디를 당해내는 것이니 실로 풍간의 효력이다. 우리가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6가지 뜻이 있어요. 풍화송부비흥 그래서 먼저는 풍자예요. 풍자하는 노래들, 시들. 이런 노래하는 배우는 중국의 시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시 300편. 모시. 그러니까 이 모시라고 하는 게 시경이에요. 시경. 300편은 모두 말을 초목이나 동물에 비하여 덕의 성세를 풍간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는 다만 풍류의 도구로서 이것을 즐겨 그 본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단전에 이르기를
유비조지상. 나는 새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류의 의미고, 실력을 갖추자는 상이다, 이 말이죠.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고로 불의상 의하되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야 좋으니 크게 길하다. 상역의 하수냐.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귀하의 바람을 접어두고 황태후궁 또는 황후궁에 봉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대신 제상에게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급기군, 우기신무구, 그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그 신하를 만나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아주 그 사람은 역의 묘리에 감탄하고 들어왔다. 어느 날 요코하마 병천통의 상인이 찾아와 말하길 친구 하나가 오늘 아침 견습생 아이에게 지폐 3,000원을 주어 삼정은행에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삼정은행에 조회해보니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람을 곳곳으로 보내어 찾았으나 아직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일점을 부탁한다고 해서 소과에 3일을 얻었다. 소과께는 하께의 간을 소나무로 보고 상께의 진을 장나무로 본다. 그렇죠? 여기 이건 소남이죠? 여긴 장남. 소남이 장남을 따라가는 상이 있죠. 아래는 위를 따라가니까요. 즉 장남이 소나무 위에서 움직이는 남색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그 사이에 불과 방지. 방이라는 건 그 해로운 것이죠. 해로운 것을 지나치지 말라. 예? 종, 혹, 장지. 따라갔던 혹시 죽임을 당하리라. 흉하다. 소남은 장남 때문에 압도되어 마침내 하라는 대로 하여 이 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또 이 괴는 초, 이, 오 상효가 모두 음이죠. 초, 이, 오 상효가, 그죠? 그리고 가운데 요 3요, 4요만 양효라는 말이죠. 이것은 비조의 모양이죠. 날개. 나는 새의 모양이기 때문에 단사에 비조, 유지음, 나는 새가 그 울음소리를 남긴다고 한 것이다. 즉 분출의 모양이므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면은 새의 날개가 아니고 동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분출할 수 없고 가까이에 숨어 있다가 3일 후에 도망갈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5효의 사이에 그죠? 공, 익, 취, 피, 제혈 왕공이 주살로서 구멍 속에서 저것을 잡는다라고 했다 이 말이죠. 3위에서부터 5위가 되기까지 3일로 보므로 오늘부터 3일 내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후 3일이 지나 과연 견습생의 사체가 장남 모씨 광속에서 발견되었다. 장남 모씨의 이름은 우궁 충우의문이라 하고 그 발자취를 수색하여 곧 체포하여 신문하자 견습생 아이와 우궁은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항시 왕래하며 친한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이날도 3,000원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기 전에 우궁의 집에 들러 우궁이 이 친구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사라에 돈을 빼앗고 사체를 광속에 숨겨놓고 돈은 근처 이웃의 부인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이더라. 친구가 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소과의 4효를 얻었다.
소각계는 두 사람이 상담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한 사람은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한 사람은 활발히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과 마음이 합치되지 않는 때로 본다. 지금 제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이 활발히 움직여 한꺼번에 성공하였으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주는 상이다. 이것을 무구, 불과우치, 허물이 없으려면 지나쳐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남에게 원망을 사는 때이다. 속히 개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것을 왕려, 필계, 무룡, 영정, 그죠? 가면 위태로우니 반드시 훈계하라. 쓰지 말고 영정, 영원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효는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기재를 발휘하여 일시적으로는 성공해도 화가 가까이 와 있는 때이므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소과의 오해를 얻었다. 소과는 상하악괴가 합하면 대감의 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운이 좋지 않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때로 본다. 내꾀는 멈추고 외꾀는 움직임으로 산은, 그죠? 간꾀는 산은 멈춤이죠. 위에 있는 지는 움직임, 동함이잖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멈추려고 해도 하기도 한다. 지금 오효를 얻었다는 것은 바람이 있어도 생각처럼 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스러우니 이것을 미련 부로 구름이 빽빽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랫사람이 상담 상대가 될 수 있으니 이 사람과 상담하여 일을 한다면 이익을 얻는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 공익, 취피제혈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때이다. 이제 놓고.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하니 소가 상효를 얻었다. 소가 3, 4효는 음이지만, 양이죠. 이 5효의 중정효는 음이기 때문에 큰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전괴를 보면 대감이고 곤란이 큰 때이다. 원래 그릇이 작은 사람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면서 갈등하지만 어쩌다 들어맞는 행운을 바라고 분발하여 일을 해나간다. 지금 상효의 때가 되어 일이 복잡하게 얽혀 진퇴가 모두 어렵게 돼서 마치 새가 그물망에 걸린 것과 같기 때문에 부르고하지. 여기 비조이지 나는 새가 그물에 걸렸다. 흉하다. 시의 재생. 이것을 일컬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운이 쇠하고 진태가 궁하여 재난이 몸에 미칠 대로 전달하였다. 여러분도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서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서죽인데요. 50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6년 이상 된 청죽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아래를 갖추어서 위는 가늘게 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굵어지는 원추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마디가 없는 긴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담양 쪽에 가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뽀로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중국인들을 시켜서 깎아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깎지도 못하죠. 이 서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죽을 놓는 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표시하는 산목이 있죠. 서죽, 서대, 산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신 다음에 점괘를 해설할 수 있는 제가 쓴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이 책만 있으시면 점을 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점을 치는 순서, 내용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점을 치려면 고도역단 주역점 이 책이 있어야 더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역점 세트는 50만 원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100만 원 받아도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세트 50만 원, 하나은행 02-2264-0258-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죠. 한국역학협회로 50만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 역학 한 권 12,000원입니다. 동봉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